시스템은 환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큰 시스템 속에 있는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들과 교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이트슨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듯 시스템은 그 자신의 독특한 역할과 관점을 지닌다. 인공두뇌 뇌과학적으로 말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물들과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큰 어떤 시스템과 나의 관계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유사한 시스템과 너의 관계에 다르기 마련이다. 관계로서의 뭐뭐의 부분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언제나 상호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구로서의 뭐뭐의 부분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폰 베르탈람피는 인지 특유의 한계의 주의를 환기했다. 즉, 실존 자체의 변지법적인 특성의 주의를 환기했다. 그가 지적하듯이 열린 시스템은 상반된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즉 열린 시스템의 실체 자체의 형성되기와 소멸되기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는 이 창조적인 긴장 상태가 실제를 하나의 전체로 특징 짓는다고 보았다. 양극의 작용은 직관될 수 있지만 열린 시스템에 관한 모든 진술은 단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폰 베르탈람피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열린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립적 진술이 논리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단언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것이 탈인격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실제의 어느 특정한 측면만을 반영한다. 만일 시스템에 관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쿠사가 반대의 일치라고 불렀던 그것이다. 추리적 사고는 언제나 쿠사의 용어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궁극적인 실제의 한 측면만을 나타낸다. 그것은 궁극적인 실제의 무한한 다양성을 결코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 실제는 반대의 일치다. 즉, 어느 특정한 관점만을 갖는 진술은 모두 상대적인 타당성만을 지닐 뿐이며, 따라서 반대의 관점에서 나온 정반대의 진술에 의해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프로이드 심리학의 한계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역동 이론에서 역동 드라이브가 뭐냐라고 할 때 역동은 신체에서 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에 자극이 생기면 이 신체에서 발현한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바뀌는데, 심리적인 현상으로 바뀌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 프로이드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최초의 성적 욕동 이론에 의한다면 우리의 어떤 성적인 기관인 프로이드 얘기를 생식기일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유아 성욕까지 하신다면, 이런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자극들이 있으면 이 자극 자체는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 그래, 어떤 자극이 생기면 이게 발산해야 되는데, 만족한다는 것은 발산한다는 것하고 비슷해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떤 긴장이 발생한 텐션, 자극이 있으면 긴장, 텐션이 발생하는데, 이 텐션이 심리적인 현상으로, 심리적인 힘으로 작용하는데, 심리적인 힘으로 작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대상이라고, 아브젝트라고 할 때는 휴먼일 경우가 많이 있죠. 심리적인 현상에서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 욕동을 만족시키고 싶다 한다면 A인 작성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성적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 얘기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이분에게 발생한 성욕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발산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각각 달라요. 심리적으로 설명해 만족을 얻는 거예요. aim이라고 하는 거, satisfaction, gra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족을. 우리는 뭔가 자극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충동이 있을 때, 어떤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났으면 A라는 대상을 내가 패고 싶어요.
그래서 A를 가서 두들겨 팹으로써 나는 만족을 얻어요. 그 만족이라는 게 어떤 여기서 지금 내가 화나는 어떤 현상, 이런 긴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긴장이 왔을 때 이게 나에게 정서적으로 화로 느껴지면서 여기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B라는 대상을 구타함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싶어집니다. A임 자체는 이걸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역동 이론이에요. 그런 역동 이론 속에서 프로이드 이론 속에 대상이라고, 오브젝트 자체는 독특한 대상이 아니에요. 오브젝트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 대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이 부분에서 프로이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게 선형적 인과입이에요. 역동 자체가 문제예요. 이 드라이브가 생겨났으면 이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건 오브젝트가 무엇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이 긴장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대상을 프로이드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성적 대상은 성적 역동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면 그게 사람이건 물건이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본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상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말을 퍼슨이라고 쓰지 않고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대상 자체는 성적 역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의 어떤 독특함 때문에 이 사람의 성적 만족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랑의 대상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 자체 교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상관계 이론이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대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과 이 대상과 이 자아 간의 관계가 초기에 프로이드의 원래 역동 이론에서는 그 대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니. 그냥 가치는 내 역동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는, 이 역동 자체가 사랑스럽거나 귀중한 대상이거나 이러한 애정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 대상을 항상 교체할 수 있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은, 내가 사랑했던 대상 혹은 내가 화났던 대상은, 그 화나는 대상이 A인데 B한테 화풀이를 해도 좀 풀리긴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다 풀리느냐. 여러분이 성적 역동의 대상이 없으면 다른 대상으로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프로이드 개념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인간을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 견해가 아까 얘기한 역동 중심의 이론에 의하면 그런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동이 원인이니까. 역동을 발산하는데 그냥 대상은 그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대상이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 대상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에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나라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내가 만나는 대상을 아무하고나 교체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어떤 큰 부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대상 자체를 내적 대상이라고 친다면, 내적 대상, 나의 내적 이고라는 시스템 안에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상 표상 자체는 나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아무 대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이론 속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독특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꾸어 끼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여러분의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나면 그 부품만 교체하면 그 자동차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심리현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명현상 속에서는 이
작은 시스템과 큰 시스템은 상호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이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걸 교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굉장히 힘든데 B라는 사람은 교체하면 그대로 다 해결이 되느냐? 경우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시스템과 시스템이 있을 때 이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시스템은 작은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작은 시스템도 큰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있을 때는 어느 시스템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에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폰 베르탈람피의 얘기를 조금 보면 실존 자체의 변증법적 특성에 주의를 환기했는데 열린 시스템은 상반된 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즉 열린 시스템의 실체 자체의 형성되기와 소멸되기에 가능해진다. 그는 이 창조적인 긴장 상태가 실제를 하나의 전체로 특징 짓는다고 봤다는 얘기인데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먼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거기에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이 함부로 그 시스템이 교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 폰 베르탈람피 얘기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 서브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오죠. 실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로 서브스턴스가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이미지나 나에 대한 개념 자체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물은 유전한다는 게 그리스 철학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스 초기 철학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게 임퍼머넌스라고 그래요. 임퍼머넌스라는 것은 비영속성이죠. 어떤 것도 영속적인 것은 없다. 퍼머넌트한 것은 없다. 그 만물은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모하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서브스턴스가 없다고 하는 게 불교의 주장인데 이 폰 베르탈람피는 그 개념을 조금 역설적으로 썼어요. 학자들이 다른 사람의 용어를 가져다 쓸 때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전혀 상반되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여기서 폰 베르탈람피가 얘기해 dialectic nature of existence itself 존재 자체의 변증법적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픈 시스템이라는 것과 클로스드 시스템의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열린 시스템과 닫힌 시스템. 여기서 the open system is made possible by the interplay of opposites, the building up and the breaking down of its very substance. 여기서 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자체의 형성되기와 소멸되기에 의해 가능해진다. 열린 시스템은 상반된 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서브스턴스 자체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소멸하고 이런 것을 서브스턴스 용어를 쓰지 않는데 서브스턴스는 퍼머넌트한 어떤 비잉, 변하지 않는 실체, 이걸 서브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서양 사람이 이 용어를 갖다가 전혀 엉뚱한 뜻으로 써버렸어요. 생겼다가 바로 소멸하는 것, 찰나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을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어떤 면에서 그 실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임퍼머넌트한 존재. 그때그때 발생하면서 바로 소멸해가는 변모하는 존재를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이분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여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동떨어진 개념을 썼는데, 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불가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연기법으로 설명을 할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몸이라고 하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란 얘기를 해요. 한 달 전에 당신의 몸이 지금 몸이냐? 세포가 수없이 많이 변모해서 당신의 몸은 한 달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 몸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가면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세포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됐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뭐가 떠올랐어요? 근데 잠시 후에는 그 생각이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이 밀려들고 있죠. 아침에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굴 만나고 이후부터 내가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랑한 것이 나냐 우울한 게 나냐. 나라고 하는 삶 자체가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자기 표상이 내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어떤 표상을 우리가 심리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표상이 고정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불가해서 이걸 무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 그 우리가 아상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없다가 이 무아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시스템 이론가인 폰 베르탈람피는 여기서 리얼리티하고 서브스턴스를 또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리얼리티를 실상이라고 보고 있고 서브스턴스 실체라고 하는 이 실체는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 실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어의 혼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일반 철학자들이 쓰는 서브스턴스 용어로 쓴 게 아니고 그 반대 개념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라는 게 그 실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실체라고 불러서 근데 실체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진다. 이게 열린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픈 시스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오픈 시스템 as it points out is made possible by the interplay of opposite. 상반된 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오픈 시스템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The building up and the breaking down of its very substance.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실체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있었다 없어지고 빌드업 됐다가 브레이킹 다운.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죠.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도 생겼다가 없어져요. 생각도 일어났다가 없어지죠. 여러분의 의지 자체도 뭘 하겠다고 했다 하기 싫어.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데 이걸 변증법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독특한 것은 이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일반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하고 다른 개념. 철학 쪽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분은 이걸 계속 수시로 변하는 것을 여기서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로 썼다고 하는 게 독특하다고 보여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He saw this creative tension as characterizing reality as a whole. 그러니까 어떤 전체로서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상반되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자체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전체로서의 실상은 끊임없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실제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 창조적인 긴장 상태가 실제를 하나의 전체로 특징짓는다고 보았다. 양극의 작용은 직관될 수 있지만 열린 시스템에 관한 모든 진술은 단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폰 베르트 할람피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대립적 진술이 논리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얼리티 자체가 전체로서는 계속해서 상호작용 속에서 변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정된 어떤 실체라는 게 없고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현상을 여기서 실제라고 보는 거죠. 실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는 이게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도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계획이 생각나고,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하고, 생각도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느낌도 수시로 변하죠. 오늘은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일어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증에 빠졌다가 저녁 되니까 아이고 좀 오늘 클럽에 좀 나가 봐야 될 것 같아 하고 기운을 차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기분 자체도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고 생각도 변모하고 있고 내 몸 자체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유연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밖에 있는 세계도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이런 것은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 볼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고정되지 않은 것을 고정된 것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여기 인식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저 사람 굉장히 나하고 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지장선생님 그런 경우에 가까웠던 친구하고 싸웠으면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요? 전 친구 말고 우리 아버지. 그래, 아버지 어때?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걸 이해하기까지. 근데 얼마 전에도 또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말을 못했다면 지금은 문자로 써요. 예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썼다면은 이제는 아버지는 그 시스템을 변할 수가 없구나. 그냥 아버지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의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는 막 너무 슬픔에 막 젖어가지고 또는 이게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언어를 썼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쓰고 좀 부드럽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읽어도 화가 나지 않게끔 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성장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꿀 수 시스템 없으면 내가 바뀌면 되잖아. 서로 네, 그래서 상호작용이니까. 근데 내가 바뀌면 저는 내가 네. 바뀌면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굉장히 그 언어 폭력에 의해서 반박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굉장히 무력감에 빠졌다면은 그 시스템을 좀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그 선택의 뭐, 폭이 커졌어요. 옵션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을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네. 상대 시스템이 완고예요. 그러면 완고한데 네. 계속 부딪히면 결과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부드러워지면 그 완고하던 게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냐 이게 문제죠. 결국은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변모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이거 자체가 대상을 사물화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 물건으로 치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대상은 죽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생명체로 이해한다면 아버지도 변모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을 먼저 변모시키겠다고 하는 순간 실패하는데, 내가 접근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아버지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녹아내릴 것까지 기대도 안 해요. 빨리 하려고 하시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고집이 있지. 그걸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약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유지를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답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 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